스테이블 코인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는 진짜 은행,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이 이더리움 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달러를 발행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핀테크 기업이자 실제 은행인 소파이가 바로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이 소파이 USD라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통해 단순히 코인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레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히 한 기업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 150년간 은행의 개인 장부 속에 갇혀있던 달러라는 개념 자체가 해방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서 재탄생하는 거대한 흐름의 서막일까요? 와, 이 관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그 관점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보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는 많잖아요. 왜 유독 이 소파이라는 회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냥 또 다른 핀테크 회사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파이는 단순한 F회사가 아니고요. 미국 통화감독청, 그러니까 OCC의 인가를 받은 국가은행입니다. 아, 국가은행? 네, 지금까지의 구도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규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은행처럼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림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처음부터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진짜 은행이 바깥 세상, 즉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직접 걸어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던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림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진짜 은행이 만든 소피 USD는 기존의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이름만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뭐랄까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신뢰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칠레의 삼위일체요? 네. 첫째, 말씀드린 대로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인가은행입니다. 네. 둘째, 담보자선이 불분명한 단기 채권 같은 게 아니라 100% 현금이고요. 이 현금은 민간은행이 아닌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의 계좌에 직접 예치됩니다. 와, 연준 계좌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위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죠. 은행 발행, 연준 보관, 퍼블릭 체인 유통. 와, 이 세 가지가 합쳐졌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받아왔던 그 담보자산 정말 안전한가? 발행 사망하면 어떡하지? 같은 근본적인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는 설계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리를 믿어주세요라고 설득해야 했다면 소피 USD는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보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켜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규제요? 네. 최근 몇 년간 미국 통화감독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조건부 승인을 내주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이전까지는 안개 속이었던 길에 뭐랄까 신호등과 차선이 그려진 셈이죠. 은행들이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활주로가 생긴 겁니다. 아하, 규제의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던 선수가 달려나간 거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은행 스스로의 필요성입니다. 소파의 CEO 앤서니 노토가 직접 언급했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느린 결제, 조각난 중개자들, 불투명한 준비금 구조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이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낡고 비효율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투기 자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된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규제의 변화와 내부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된 거네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대한 흐름의 서막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도구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용도인 암호화폐 거래입니다. 소파이 앱 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30여 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요. 아, 앱 안에서요? 네, 고객의 달러를 즉시 소파이 USD로 바꿔서 결제를 완료합니다. 기존에는 은행 시스템을 거치면서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지연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거래와 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경험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간 결제와 송금 시장이군요. 특히 T+0, 즉 실시간 정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은 국제 송금 한 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드는데 이게 순식간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업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며칠씩 자금이 묶여있던 플로트 기간이 사라지니 기업은 현금 흐름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줄어들겠고요. 물론이죠. 수많은 중개기관을 거치며 발생하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블록체인을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글로벌 결제망으로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가 될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훨씬 더 야심차게 들리는데요. 화이트 라벨 전략. 그러니까 소파이가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소파이의 인프라를 빌려서 우리은행 코인, 저기 핀테크 코인 같은 자신들만의 브랜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 무슨 그림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소파이의 진짜 야망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USDC나 USDT 같은 특정 코인 하나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신 JP모건 코인, 시티은행 코인, 그리고 수많은 중소은행들의 코인처럼 각자 자기 브랜드를 달았지만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시대를 예상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은행들이 각자 다른 수표를 발행하지만 결국엔 통용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소파이는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공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판을 뒤흔드는 생각이네요. 단순히 경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거니까요. 최근에 비자 카드도 결제 정산에 이더리움 기반의 USDC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단순히 활용 대상으로 보는 걸 넘어서 자신들이 직접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새로운 달러 이통망, 즉 온체인 달러 레이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터넷 초기에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외주주다가 결국엔 직접 만들고 운영하게 된 것과 비슷한 흐름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대 금융기관들이 왜 하필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걸까요? 더 빠르고 수수료가 싼 다른 블록체인도 많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속도나 수수료보다 안정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하긴 그렇죠. 네, 이더리움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가장 검증된 글로벌 표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관, 개발자, 디파이 인프라가 이더리움 위에 구축되어 있죠. 아,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검증되고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네트워크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략인 겁니다. 물론 소파이는 앞으로 여러 블록체인으로 확장할 기획이라고 밝혔으니 멀티체인 전략의 첫걸음으로 가장 안전한 이더리움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기존의 강자들, 예를 들어 USDC나 USDT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시장을 내주게 될까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무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기가 다르다. 네. USDC나 USDT 같은 기존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들은 막강한 선점 효과와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죠. 네, 그렇죠.
반면에 소파이 USD 같은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결성,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은 공인된 신뢰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결 구도네요. 네트워크 효과 대 공인된 신뢰. 이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을 지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어쩌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경쟁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고 결국 시장의 판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게 굉장히 유망하게 들리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나 단점은 없을까요? 모든 기술에는 명암이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중앙화 리스크입니다. 중앙화요. 네,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은행이 특정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의 본래 정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은행이 보증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 위에서 작동합니다. 만약 그 코드에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나 버그가 발견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된 신뢰를 얻는 대신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은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기존 산업에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돈이 정말 안전할까라는 고민 없이 내가 쓰는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업에게는요? 기업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즉각적인 B2B 결제와 국제 송금이라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존 디파이나 핀테크 결제 산업에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겠네요.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위협입니다. 은행이라는 막강한 자본력과 고객 기반, 신뢰를 가진 경쟁자가 같은 운동장에서 뛰게 된 셈이니까요. 이제 기존 디파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더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 은행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만 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피 USD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 하나가 추가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진짜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토 위에 직접 건설하기 시작한 새로운 달러 고속도로의 첫 삽을 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코인이 아닌 거죠. 코인이 아니다. 네. 전 세계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작동하는 디지털 달러 예금, 즉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그 의미와 위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제 밖 그림자 금융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중심이 되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진짜 금융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거래하는 바로 그 은행이 전 세계 어디로든 수수료 거의 없이 즉시 보낼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당신의 계좌에 직접 넣어준다면 당신과 돈 그리고 은행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